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자, 법인잉여금 출구 전략 7가지 좀 살펴볼 건데요. 그간 법인잉여금 출구 전략에 대한 영상이 많았죠.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장단점, 그리고 장단점을 체크하면서 내 회사에 혹은 나한테 맞는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잉여금 출구 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법인잉여금의 출구 전략이 왜 필요한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주식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운 회사입니다. 요새는 ESG 경영이라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책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 목적은 이익을 위해서 주식회사 설립을 하죠. 자,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었습니다. 자, 이 돈은 누구 걸까요? 자, 회사가 돈을 벌었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매출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각종 비용을 쓰겠죠. 이 비용에 직원들 급여, 대표님 급여, 원자재 값 다 들어갈 거고요. 모든 비용을 빼고 세금도 빼고 순수하게 그 해의 순이익, 이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이익은 원래 누구 거죠? 투자자인 주주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쓸 돈 다 쓰고 남은 건 원래 주주를 다 줘야 돼요. 하지만 회사가 재투자도 해야 되고 또 유동성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배당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반 정도 배당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 실정상 많은 대표님들이 주주면서 경영자다 보니 주주는 내가 투자했다는 개념은 크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회사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본금이 들어가니까 내가 자본금을 넣는 것 뿐이지 투자자로서의 어떤 개념을 갖고 투자하신 건 아니다 보니 지금 말씀드린 이 이익에 대한 주주에 대한 배당을 많이들 잊으십니다. 그래서 회사에 지속적으로 잉여금이 쌓이고 그 잉여금이 언제 문제가 되냐?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좋은 회사예요. 재물 구조가 아주 좋은 회사, 자산이 많은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승계를 한다거나 또 불행하게도 회사를 좀 정리를 하는 시점이 된다면 그 잉여금, 처분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지 않은 그 잉여금은 한 번에 처분이 되다 보니 과도한 세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승계의 경우에는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 주식으로 승계를 하는 건데 주식회사는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청사는 이익금 자체가 한 번에 이익으로 소득으로 보니까 역시 또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또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회사 매각할 때 돈을 많이 받으면 누구나 좋아요. 하지만 실제 매각할 때 실제 가치와 조금 다를 수 있는 이 세법상 가치. 자, 세법상 가치는요. 내가 재무제표 상에 우리 세법상 가치 회사가 100억인데 실제로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10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100억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세금 계산을 할 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인 잉여금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간 많은 영상에서 잉여금 출구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배당입니다. 배당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기장 세무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올해 얼마 배당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 다 우리 기장 세무사님들이
처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가 많은 대표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작년에 5억을 배당했는데 아니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 했다. 왜냐? 배당을 할 때는 우선 이제 원천징수 14% 여기다가 1.4 15.4%로 원천징수를 하고 세무사님이 신고를 해주시고 배당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2022년도에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2022년도에 배당을 했습니다.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내가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통은 대표님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6월에 하시는 분도 있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배당을 다시 합산을 합니다. 언제? 2천만 원이 초과될 때. 이 2천만 원은 전 금융권 이자 플러스 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넘어갑니다. 14%인 줄 알았더니 5월 달에 종소세 하면서 또 엄청난 세금을 내죠.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10월에 의료보험료가 재산정되면서 엄청난 금액으로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배당은 함부로 할 게 아니다. 정말 배당 한번 잘못했다가 세금이랑 의료보험료만 많이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배당은요. 전략적으로 꾸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단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게 바로 지분구조 전략입니다. 지분구조.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표님 혼자 100%다. 이건 전략을 세울래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년 2천만 원 미만으로 하는 거 외에는 이거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대표님이 배당 받을 때 세금 내시고 언젠가 그 자산을 증여나 상속할 때 최고 50%까지 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원하는 대표님은 없으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 회사가 꾸준하게 절세 전략을 좀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분 구조를 자산을 승계할 자녀들도 좀 넣어서 지분 구조를 만드시고 배당을 꾸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등 배당입니다. 차등 배당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차등 배당 이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등 배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왜 요새는 차등 배당을 안 하지? 과거에는 차등 배당을 했을 때 초과되는 그 배당 금액만큼에 대해서 증여세나 소득세 중에서 높은 세금 한 가지만 냈어요. 이때 자녀에게 차등 배당을 하시라고 제 예전 영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하신 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왜? 차등 배당, 용어에서부터 뭔가 차별을 하는데 이거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세법에 초과 배당을 할 경우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에 높은 것을 낸다는 그런 세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면서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정보를 듣고 정확하게 그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차등 배당을 실시한 대표님들은요. 적게는 수억 원에서부터 수십억까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서 두 가지 다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차등 배당을 왜 써놨느냐? 차등 배당은
대부분의 회사가 세금 절감 효과가 없지만 특정 회사에서는 아직도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소득세율이 높고 자녀들은 소득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또 기존에 증여가 없었다라는 경우에는 적정하게 활용을 하신다면 소득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아직도 차등 배당은 일부 회사에서는 활용해봄직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차등은 아니지만 애당초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우선주 발행을 하신다면 차등이 아니라 그 우선주에 해당하는 배당을 줄 수 있어요. 저희 회원사 중에도 우선주 배당을 한 회사가 있는데요. 우선주 발행을. 이 경우는 자녀들이 그 주식을 받을 때 가격만큼의 배당을 해마다 받게 그렇게 우선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자녀들이 배당으로 합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등 배당 같은 경우에는 세무적인 그런 이슈도 있고요. 또 주주 간의 불만. 그러나 가족 주주인 경우에는 자, 이런 불만은 없겠죠.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익 소각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익 소각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해도 되는 거냐 많이들 궁금해 하셨죠. 제가 이전 영상에 이익 소각 최근 판례에 대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자, 이익 소각 안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이익 소각뿐만 아니라 모든 절세 컨셉이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무조건 안전한 절세는 없습니다. 자, 이익 소각이 과세가 된 케이스들이 있죠. 자, 어떤 케이스였냐? 증여 후 이익 소각을 했는데 이 증여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것 자체를 단순하게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를 삼은 케이스들이 있고요. 또 증여를 하고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이 소각 대금을 소각한 분이 쓰는 게 아니라 증여해 준 배우자가 쓴 경우에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이익 소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주식을 소각할 때는 의제배당이라는 세금이 나와요. 자, 주식의 소각은 회사 입장에서 이 주식을 소각했을 때 회사에 어떤 이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회사에서 일단 주식을 사들여야 되죠. 네, 자기 주식을 회사가 사들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자사주가 되는 거고요. 이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사서 소각을 하면 소각 목적의 자사주가 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를 주주가 내겠죠. 근데 회사가 소각을 한다면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니 그냥 주주가 내 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팔던 일반 자사주 목적으로 팔던 그것은 주주의 마음이죠. 그런데 왜 이 이익 소각이 문제가 됐느냐? 자, 그것은 세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했을 경우에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팔게 되면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자, 내가 법인에 판 가격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원의 주식이 취득한 가격이 10억 원이에요. 내가 취득한 가격. 취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올 수도 있고 공짜로 받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익이 없죠. 그래서 세금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배우자님한테 주식을 증여받거나 혹은 대표님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주고 증여받으신 분이 그 증여가액으로 법인에 팔았어요. 자, 이 경우에 차액이 없어서 세금이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된 거는 이런 증여라든지 이런 자사주 이런 행위들이 특정한 목적이 없이 오로지 한 가지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만약에 많았다면 과세관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법인에서 10억, 6억 이렇게 돈이 나갔는데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자, 과세도 한 케이스들이 있었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납세자의 선택을, 의사결정을 존중을 해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이 이익소각에 대한 판례 영상을 다룬 영상들이 있는데요. 자, 대표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이익소각은 해도 되나요? 물론 해도 됩니다. 단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나중에 소명이 가능한 과정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25년부터 개정세법이 이제 반영이 되죠. 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를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로 봅니다. 자, 1년 이내.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이죠. 내가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팔면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가격으로 취득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증여해주신 분의 취득가. 아버지가 1억 주고 땅을 샀다가 그게 10억으로 올라서 나한테 증여를 해줬는데 내가 그 땅을 10억에 팔아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는 1억인 거예요. 이제 주식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개정세법에 나와 있는 건 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받은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대표님들 참고하시고요. 나는 배우자 공제를 쓴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안전한 이익소각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6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6억을 배당으로 받으시게 되면 40% 세금에 의료보험료까지 인상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신자본 환원입니다. 이 용어는 저희가 편의상 만든 용어고요. 자본을 투자한 이 주주들이 자본금 범위 내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감자하고는 조금 다른 게요. 우리가 이제 자본금에서 줄이는 건 아니고 자본금 범위 내에서 잉여금에서 줄이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 자본금이 높은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볼 만해요. 이게 자본금이 10억, 20억인 회사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그 면허라든지 아니면 뭐 현물 출자했든지 이래서 자본금이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세금 없이도 되고요. 약간의 세금을 부담하고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보실 것을 추천을 해 드리는데 자본금이 좀 커야겠죠. 그 자본금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분 구성이 또 중요해요. 이 신자본 환원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구성이 뭐 대표님이 또 100%예요. 그러면 뭐 이거 해도 신자본 환원을 해도 그 돈이 다 대표님한테 가니까 자산의 재구성이라든지 자산 이전의 효율성으로 생각한다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죠. 뭐 배당이 됐던 신자본 환원이 됐던 우리가 뭔가 주식을 활용해서 절세를 하려고 한다면 지분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회사 차등 배당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등 배당은 자연인, 사람한테 이제 차등으로 배당했을 때고 이번에 차등 배당은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차등 배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어떤 장점은 본 회사와 자회사의 자본 구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승계를 할 때 부담스러운데 그 잉여금을 자회사,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자녀 회사겠죠. 자녀 회사 쪽으로 보냄으로 해서 승계의 세금을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복잡한 배당 체계, 또 세무적인 문제, 세금 이슈가 있겠죠. 없게 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세금 이슈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 차등 배당을 활용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최대한의 효과는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주주 구성 두 가지. 이 부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원 퇴직금 활용입니다. 대표님들도 아시다시피 임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과거처럼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들하고 평등하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한다거나 또 본인의 의료비, 본인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경제적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의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을 했다거나 뭐 이러한 몇 가지 요건에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흔치 않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대표님이 회사가 한 개가 아닌 경우에는 A 회사에서 퇴직을 하시고 B 회사 쪽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간 정산이 아니라 진짜 퇴직금을 개인화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법인의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원의 퇴직금 활용이 있는데 나는 회사가 하나라서 퇴직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 계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행동을 왜 하느냐? 회사가 잉여금이 많아서 주가가 높아요. 우리가 주식을 좀 자녀한테 조금이라도 혹은 자녀 회사에 조금이라도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주가가 너무 높아요. 이럴 때 주가를 낮추는 일환으로서 활용을 해볼 만합니다. 제가 요 앞에 거는요.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자회사 차등 배당까지는. 그리고 임원 퇴직금은 임원들. 무형자산 취득은 뭐 임원이든 어떤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임원은 아닌데 뭐 대표님의 가족이다.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특허나 브랜드 등인데 여기 리스크 평가에서 제가 좀 높음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 이유는 무형자산 가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장점도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좋은 브랜드나 기술을 갖게 된다면 기업 가치가 상승될 거고요. 경쟁력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법인에서는 이 무형자산을 감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없는 무형자산을 만들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그 브랜딩 돼 있는 브랜드를 무상으로 법인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님 건데. 자, 이런 경우에 좀 활용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대여나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 7가지를 체크를 했고요. 2편에서도 지속적으로 잉여금 출구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동안 많은 잉여금 출구 전략이 있었지만 전체를 좀 보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좀 체크를 했고요. 세금이 없는 거, 적은 거, 많은 거, 많지만 시간을 분산해서 적게 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 대표님들 기억을 하시고요. 저거는 괜찮고 저거는 안 좋은데 이런 거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게 좋은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 절세 전략도 A 회사에서는 좋은데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의 컨디션, 우리 주주 구성,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자산 상태, 이런 것과 이런 전략들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회사 차등배당 활용은요. 아버지 회사 주주가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자녀, 이렇게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의 법인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녀의 법인이 들어갔을 때 자녀 법인 쪽으로 초과 배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자녀 법인에서는 이익을 봤으니까 당연히 법인세를 내야겠죠. 하지만 올해 또 세법이 좋게 바뀌어서 이 자녀 회사가 아버지 회사 법인의, 부모님 회사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다면 법인세가 없어요. 30에서 50%만 갖고 있어도 2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냅니다. 30% 미만인 경우, 1%, 2%다. 그런 경우는 3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안 내고 7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요. 이것도 굉장히 자녀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세법이 개정이 된 거거든요. 물론 자녀의 법인에서 법인세는 지금 보신 것처럼 70% 또는 0% 이렇게 입금 산입될 수 있겠지만 특수관계인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별도입니다. 자, 물론 증여세가 없게끔 전략적으로 기간과 배당, 주주 구성을 한다면 증여세 없이도 가능한 전략입니다. 자회사를 활용한 차등배당 전략은 유튜브에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거는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 정보를 알게 될 경우에 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매월 진행하고 있는 정헬기업연구소 절세 전략 세미나에서 상세하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10월 25일 1시 30분부터 한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세미나는 저희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세미나 신청하기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 자주 바뀌는 세법의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